자, 봅시다.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주기적 성질. periodic properti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향성은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어요. 근데 화학에서는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원자 반지름부터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아까 저쪽에서 뭘 했었어? 공유결합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자. 아이팩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공유결합 반지름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 핵간거리. 분자의 핵간거리를 둘로 나눈 거야. D를 2로 나눈 거를 우리는 R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이렇게 모형으로 그릴 때 약식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수소가 있는 거지. 수소,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같은 주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 이유는 뭐예요? 전자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죠. 이쪽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더라. 이쪽 오른쪽으로 갈 때 같은 주기에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다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3개짜리죠. 3주기니까 3개. 너무 심하게 그렸나? 이렇게 진짜로 심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더라. 감소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 왜 감소할 거야? 왜 감소할까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껍질은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양성자 숫자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많이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숫자가 증가하니까 안에서 많이 끌어당긴다. 우린 그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유효핵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뭐 핵전화량의 증가 이렇게도 표현해. 근데 조금 전문 용어로 이걸 우리는 유효핵전화라고. 조금 이따 유효핵전화에 대한 얘기는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자 반지름은 일반적인 경향성은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된다?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현저하게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반지름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여기 이제 수능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지. 이미 기출된 거기 때문에 너네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Y축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X축을 족이라고 해보자. 원자 번호.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이 뭐 수소가 여기 있고, 리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여기다 수소,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족이면 2족이 있겠죠. 2족이면 이제 베릴륨이 한 이쯤 있겠지. 그 다음 3족이면 13족이면 붕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주기에 있는 나트륨이 여기는 마그네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루미늄이 있겠지. 그 다음에 규소가 있겠죠. 인이 있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근데 리튬이 지금 여기 있잖아. 구별이 좀 되냐? 리튬이 요 라인에 있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있는 규소하고 인, 그 다음에 뭐 있죠? 인 다음이 뭐니? 황이니?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애들. 자, Si,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S, Cl. 얘네들은 14번이고 15번이고 16번이고 17번이잖아. 근데 여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리튬이 3번이거든. 이렇게 된다. 2주기인 리튬이 전자껍질이 2개밖에 없는데 전자껍질이 3개인 비금속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네 놓치면 안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전자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금속하고 뒤에 있는 비금속이 이게 주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3주기가 더 작더라는 거야. 껍데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핵이 크니까 많이 끌어당겨. 아까 그랬죠? 뒤로 갈수록 현저하게 작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2주기에 있는 얘보다 얘네들이 더 작은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얘네들보다 큰 거야. 주기가 하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게 조금 뭐 예외라는 표현을 써볼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좀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3주기의 비금속 원소들 뒤에 부분에 있는 애들이 2주기의 리튬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더라 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다. 이거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여러분들 이온이 뭔지 알지? 이온 그러면 전자를 잃어가지고 안에 핵이 더 크니까 양이온. 전자가 6개, 7개 있어서 8개를 맞추기 위해서 2개, 3개, 2개 하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그를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온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원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양이온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가 있니? 우리 리튬 한번, 나트륨 한번 비교해 볼까? 나트륨이 11번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전자 맨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양성자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저렇게 플러스 양이온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안에 플러스 11 핵이 존재하고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더라. 여기에 전자가 이제 첫 번째 라인에는 전자가 2개 있어요. 두 번째 라인에는 전자가 8개죠. 이렇게 있더라. 맨 바깥쪽 라인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저 바깥쪽의 라인에 있는 저 전자는 핵의 통제를 받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제가 사고 친다고. 얘가 잘 잃어버려. 밖에 나가면 얘가 나가버리면 이제 안정한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껍데기는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자 2개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전자 8개가 꽉 차 있는, 그래서 전자는 10개가 되는 것이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전자가 10개가 되죠. 양성자 11개, 전자 10개니까 얘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지름을 따져야 되잖아. 원자 반지름이 얘는 이만큼이잖아. 얘는 이온 반지름 요만큼이지. 반지름이 누가 커? 이렇게 된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더라.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음이온 얘기를 해보자. 자, 원자하고 이번에는 음이온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음이온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플로르. 9번이 있죠. 이거 원자가 있어. 근데 플로르에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된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이 더 크다. 이것도 해볼까요?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안에 플러스 9가 들어있고 자, 그 바깥에 자, 어떻게 돼 있어? 전자 2개가 들어있죠. 나머지 7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야. 여기로 이제 얘가 아까 버린 전자가 일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걸 우리는 NAF,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이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9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 눈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안에 2개가 있고 바깥에가 8개가 된 것이죠. 얘 바깥에서 들어온 애란 말이지. 그러니까 니네 7개 있을 때보다 하나가 바깥에서 이제 들어온 거잖아. 그 전자들의 핵심이 뭐죠? 반발력이야. 그러니까 7개 있을 때보다 8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밀어낸다고. 반발력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음이온이 더 크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전자의 반발력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음이온이 더 크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시험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잘 나와. 그래갖고 여기는 뭐 반지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네모, 뭐 이렇게 나오죠. 맞나? 네모를 우리는 이걸 원자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이온이라고 해보자고. 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애들이 있더라. 어떤 원소인데 같은 원소인데 원자일 때하고 이온일 때가 이렇게 다르더라. 아니다. 여기가 원자 번호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얘가 이온이에요. 반면에 이제 여기가 네모가 원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온이지. 이렇게 됐다 그래봐. 동그라미는 이온이고 네모는 원자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가 자 원자보다 이온이 더 작더라. 이런 애들이 이제 Na 같은 애들이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C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 되면 얘는 Cl-가 되는 거잖아. 원자는 Cl이고 얘는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원자는 Na고.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은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이 사라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더 커지더라. 이온이 됐을 때.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더라.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이다. 주기성.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세 번째. 등전자 이온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등전자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아이소일렉트로닉 이렇게 얘기해. 전자 숫자가 같은 이온이란 뜻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얘는 2주기에서 3주기 이온 원소들이 많이 나와요. 2주기하고 3주기에 걸쳐 있는 애 중에 누가 있냐면 질소부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르, 그 다음에 네온은 건너뛰고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있죠. 얘네들 NOF는 2주기요. 그 다음에 NAMgAl은 3주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2주기, 3주기에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번이냐? 7번이에요. 얘는 8번이에요. 얘는 9번이잖아. 얘 11번이에요. 12번이에요. 13번이라고. 그럼 이제 등전자니까 얘네들이 지금 몇 개냐면 전자 10개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은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은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동일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3개를 얻습니다. 여기는 2개를 얻어야 되죠. 여기는 하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7개에서 3개를 얻었으니까 10개잖아. 전자 10개. 8개에서 2개 얻었으니까 전자 10개. 9개에서 하나 얻었으니까 10개. 자, 얘는 11개에서 하나 잃었어요. 12개에서 2개 잃었어요. 13개에서 3개 잃었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얘는 다 10개야. 그래서 전자는 10개니까 전자 껍질이 몇 개겠어? 2개. 2개, 8개. 전자 껍질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야? 안에 핵 전하량이 다르지. 그러니까 13이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이 끌어당길 거니까 얘가 제일 작을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런 주기성을 갖더라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원소를 주면 너무 쉬워요. 근데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이게 A, B, C, D, E, F. 일반화 시켜가지고 A, B, C, D로 나온다. 또 A, B, C, D 순서로도 안 줘요. 뒤죽박죽 줘. 그래놓고 이걸 누군지 A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야 돼. 매칭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는 게 화합물이 뭐가 만들어질 거냐,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거냐,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느라고요. 금속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네가 찾아내야 돼. 화학식도 찾아내야 돼. 만약에 얘네들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맞다 그러면 이제 니네 어떻게 되겠니? Na2O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 D2O하고 D2B하고 같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뭐 예를 들어서 NO2다.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매칭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AB2 이렇게. 이건 이온 결합이고 이건 공유 결합이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원소를 딱딱딱 예쁘게 주면 너무 쉬워. 근데 이걸 갖다 일반화시켜서 A, B, C, D, E, F로 주면 이걸 다 매칭을 해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앞부분에서 했던 무슨 오비탈의 전자 배치 있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주면서 홀 전자 몇 개다, 뭐 최각 전자수 몇 개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그렇게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파트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바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되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됐다 그랬어? 전자 껍질은, 전자는 껍질은 똑같은데 전자 숫자도 똑같은데 안쪽에 들어있는 핵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핵전하량이 크면 많이 끌어당겨서 크기가 작아지더라. 그래서 알루미늄이 제일 작더라. 알루미늄 3가 이온이 등전자 이온 중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를 갖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자꾸 언급이 됐냐면 유효핵전하라는 개념이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 유효핵전하를 Z에다가 여기 꽃표시 내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효핵전하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들 핵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지만 중성자는 물론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력 같은 건 얘기했지만 그 미미해요. 거기서 큰 값은 뭐예요? 전자기력이지. 안에 플러스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자기력이 있다고. 끌어당기는 인력이. 바깥엔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얘는 뭐 플러스 10이다. 플러스 11이다. 플러스 33이다.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다 껍질이 달라. 전자 껍질이. 근데 안쪽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가려지는 거야. 선생님이 키가 작잖아요. 선생님 아들이 이제 다 컸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어디 이제 저기 종로나 이런 데를 가면 뭐 구경거리들이 많잖아.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 막 이런. 그럼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 있다고요. 그러면 키 큰 아빠들은 아들들을 이렇게 목마 태워갖고 남준이 좋겠다 키가 커서 나중에 아들 나면 목마 태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막 되게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아들이. 근데 선생님 키가 작아. 아들은 되게 궁금해. 아 저게 뭐야 아빠? 내가 아무리 목마를 태워도 다른 사람 그냥 키 큰 사람 크기밖에 안 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비굴하지만 아들 앉아. 다리 사이로 와요. 뭐지? 그리고 다리 사이로. 다른 아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목마 태워서 보여주는데 선생님 목마 태워도 소용이 없잖아. 그런 거야. 안에 분명히 뭐가 똑같이 핵이 있는데 안쪽에
자기 앞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많아버리면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얘가 플러스 33이야, 플러스 40이야. 근데 바깥의 전자가 봤을 때는, 최각 전자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안 느껴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실제 핵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유효핵전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건 얘를 쓰는 거야. 주기율표에 써 있는 그 원자 번호는 이론적인 거야. 근데 이론적인 건 쓸 데가 없어. 실제로는 실제 핵전하량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유효핵전하 Z를, Z 뿔따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론적인 Z에서 뭐를 뺀다? 가려막기 효과를 뺀다. 얘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방패, 쉴드라 그러죠. 쉴드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유효핵전하를 요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가려막기 효과가 뭘 거냐 하는 거죠. 안쪽 전자 껍질에 안쪽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빽빽해져 갖고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 이게 커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는 거야. 유효핵전하가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전자 숫자가 같은 라인에 많으면 나눠 먹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 숫자가 많을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또 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맨 바깥에 전자가 2마리 있는 놈이랑 5마리 있는 놈은 5마리가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려막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전자 숫자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하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유효핵전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핵의 통제 능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사고 칠 확률이 높아지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사고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정도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다루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효핵전하라고 한다. 여러분들 교재에 유효핵전하 문제 푸는 거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제일 바깥에 있는 애 기준에서 봤을 때 바로 자기 안쪽 껍데기에 있는 애들이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동급이야. 동급이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서는 숫자가 많을수록 가려막기가 커지더라. 그 다음에 안쪽에 껍데기가 많을수록 가려막기가 커지더라. 그러면 결국은 유효핵전하는 작아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